안녕하세요. 이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저희 수리 능력 같이 보실 텐데요. 간단한 이론 먼저 보신다면, 저희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수열이겠죠. 그러니까 수의 규칙을 보는 건데, 수의 규칙은 좀 많이 종류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항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 혹은 일정 수가 빼진다 라는 게 등차 수열이겠죠. 같은 수를 계속 더하거나 빼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 근데 너무 쉽다 보니까 솔직히 등차 수열은 많이 나오진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같은 비율입니다. 맞죠?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나 나누기가 계속 반복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수열이죠. 개차 수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항들이 있다면 지금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항들에 저희가 차를 확인한다면 이 차들이 이런 차들이 저희가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고, 이런 형태의 애가 여기에 있는 형태의 저희가 차이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더해서 여기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 있는 형태가 될 거다. 결국엔 첫째 항에다 여기 있는 공통인 차이들을 다 더하면 저희가 원하는 가장 마지막 항이 나오게 될 거다 라는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 개차 수열이다 라고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 개는 워낙 기본적이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그래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하고 건너뛰기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앞에 두 항의 합을 더해서 그 다음에 항으로 만드는 수열이겠죠. 한마디로 이런 수열도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많이 나오는 게 저희가 수열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계속 일정하게 저희가 수의 규칙이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여기 같이 첫 번째 항과 저희가 세 번째 항과 그리고 다섯 번째 항, 이렇게 홀수 번째 항들이 규칙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짝수 번째 항들이 규칙을 갖고 있는 패턴의 수열들도 존재하고요. 요런 수열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분수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라줘야겠죠. 일정하게 봤을 때 만약에 첫 번째 군에 항이 1개, 두 번째 군에 항이 2개, 세 번째 군에 항이 3개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군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군의 첫 번째 항, 세 번째 군의 첫 번째 항들이 규칙을 이루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각각의 군들의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이 존재하거나 하게 된다면 그런 애를 저희가 군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런 수열들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응용수리인데요. 응용수리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저희가 거의 다 방정식이죠. 저희가 식을 세우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부등식도 가끔 나오지만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지 저희가 쉽겠죠. 용어 설명이죠. 약수라고 하는 건요, 저희가 주어진 수가 있다고 했을 때 주어진 수를 또 다른 수로 쪼갠다 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약수라고 하는 건요,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배수 같은 경우는 어떤 수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오는 수들을 저희가 배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소수겠죠. 네, 소수라고 하는 건요, 저희가 봤을 때 약수의 개수가 2개 있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고 있는 형태를 저희가 소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1은 소수가 아니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은 약수가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고요. 합성수라고 하는 거는 소수 이외의 수 이렇게 말하면 조금 틀리죠. 왜냐하면 소수가
아닌 게 1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수라고 하는 거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를 저희가 합성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는 공통된 약수 중에 최대를 찾으라는 것과 공통된 배수 중에 최소를 찾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한번 용어 정리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서로소하고 소인수 분해가 나오는데요. 서로소라고 하는 건요, 저희가 주어진 수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수들의 최대 공약수가 1이 된다면 그 수들은 서로소 관계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수들은 당연히 서로소다라는 말은 참입니다. 서로소다 말은 참이지만 서로소라고 해서 서로소라고 해서 소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8하고 9 같은 예를 제일 많이 드는데요. 8 같은 경우는 약수가 1, 2, 4, 8이고요. 9라고 하는 건 1, 3, 9죠. 맞죠? 8하고 9는요.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수는 아니겠죠. 서로소 관계지만 소수는 아니므로 저희가 소수는 서로소가 맞지만 서로소는 소수가 아니다 라는 거 꼭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소인수로 쪼갠다는 거죠. 약수로 쪼개주시면 된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용어 정리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여나 모르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정식에 활용해서 저희가 식들이 조금 써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 그것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당연히 날짜, 요일, 시계 했을 때 저희가 하루가 24시간이고 1440분이다. 그리고 86,400초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여나 나온다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1440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조금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초까지는 굳이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침이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각도가 30도고요. 시침이 1분 동안 이동하는 각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만 시침과 분침과의 각도를 확인해 주신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30시 마이너스 5.5분 이거의 절대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내용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거속시죠. 거속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거리가 속력하고 시간에 곱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걸로 하나 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나이 인원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궁금한 걸 항상 미지수로 잡는 연습을 해주시고 식을 세우는 게 좋겠죠. 왜냐면 저희가 식을 세우다 보면 x는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x값이 답인 줄 알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빨리 풀어야 되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걸 x로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계산을 한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원가 정가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요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원가는 사오는 가격이고요. 원가가 저희가 도매가죠. 도매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가가 소매 개념인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안 팔립니다. 맞죠? 안 팔려서 저희가 판매가가 나오거나 혹은 할인가가 나오겠죠. 네, 판매가라 할인가가 나오게 된다. 이만큼의 가격으로 판매할 거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익이라고 하는 건요,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당연히 사온 가격에서 저희가 판매한 가격에서 당연히 저희가 원가를 빼야지만 나온다라는 거 다 적혀 있겠죠? 여기 있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일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일을 끝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1이라고 쓰잖아요. 맞죠? 그 이유가 100%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위에 저희가 농도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몇 g인지 무게를 써서 저희가 봤을 때 이 농도 만들기 위해 소금이나 설탕이나 뭐가 얼마큼 들었냐라고 한다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무게 라고 하는 패턴으로 식을 세우기 때문에요. 조금 획일적으로 쓰셔야 빠르게 식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연속하는 세 자릿수라고 해서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일 작은 수를 물어봤다면 그걸 x로, 혹은 제일 큰 수를 물어봤다면 그걸 x로 쓰는 게 나중에 계산을 조금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자릿수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이렇게 나온다 까지는 조금 인지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100의 자리까지 같은 경우는 100의 자리에다가 100을 곱하고 10의 자리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는 그냥 쓴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셔도 아주 훌륭하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증가 감소인데, 증가 감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가한다면 증가한 만큼을 1에다 더해준다 라는 개념과, 감소한다면 저희가 1에다가 빼준다 라는 개념까지만 알고 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확률 경우의 수 문제를 했을 때 지금 C라고 하는 거와 P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단위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C라고 하는 단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NCR이겠죠. 맞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저희가 순서가 없이 알개를 뽑는다 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P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 이시 알개를 뽑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5팩, 4팩 이렇게 나온 거는 그 수부터 1까지 작아지는 애들을 다 곱해라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5C2라고 하는 거는 5 곱하기 4 이런 패턴으로 보시고, 5부터 2개를 나열해 주시고 여기다가 2 곱하기 1을 나눠주시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가 만약에 5P2라고 한다면 5 곱하기 4, 5에서부터 2개를 나열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팩이라고 한다면 5부터 차례대로 1씩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5, 4, 3, 2, 1 곱한 5팩은 120이구나 까지 알고 계셔주시면 참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간단하게 이론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어차피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보실 텐데요. 네, 1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형 1번입니다. 저희가 보시면 A와 B는 제품을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A는 8일마다 저희가 8일마다 2분의 1씩을 포장한다 라고 했고요. B 같은 경우는 2일마다 저희가 2분의 1씩을 포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A가 처음에 물품을 받아 포장을 시작하는데 라고 했고, A가 처음에 510이기 때문에 2의 9제곱만큼 받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24일 후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분의 1이 총 3번 들어있겠죠. 네. 24일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A와 B의 남은 물품의 수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B가 받은 건 얼만큼인지 모르기 때문에 X라고 놓고요. 지금 2분의 1이 저희가 2일마다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24일 동안은 총 12번이 오겠다. 반감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라고 해주신다면 지금 여기 있는 패턴을 계산했을 때 2의 9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 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곱하기 2의 12가 저희가 x다 여기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걸 계산해 주신다면 저희가 봤을 때 6이고요 18이겠죠. 2의 18제곱이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감기 같은 형태가 문제가 나왔는데 8일마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죠. 네, 다음 문제 유형 2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네, 일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이 일을 하면 12일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A와 B가 같이 일을 12일 동안 하면 일이 끝나고요. 맞죠? 그리고 B와 저희가 C가 같이 일을 하면 6일 동안 하면 끝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C하고 A가 18일 동안 한다면 일이 끝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준다면 저희가 봤을 때 A와 B라고 하는 애는요 저희가 하루 동안 12분의 1만큼 일을 할 거고요. B하고 C는요 6분의 1만큼 그리고 C하고 A는요 저희가 18분의 1만큼 일을 한다. 하루 동안 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72일 동안 일을 하면 몇 배의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얘네들을 다 더할 겁니다. 다 더해 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겠고 여기 있는 애를 저희가 72로 통분할 수가 있겠죠. 72로 통분한다면 아마 여기다가 6을 곱했겠죠. 5 곱하면 60이기 때문에 6을 곱했을 거고요. 12를 곱했을 거고요. 아마 4를 곱했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봤을 때 72분에 아마 여기를 다 더해 주시면 22가 나올 거고 2로 약분해 주신다면 저희가 봤을 때 11이 나오기 때문에 A와 B가 C가 다 더했을 때 하루에 72분의 1만큼의 일을 할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72일 동안 일을 했다면 총 양은 10일이 나오겠죠. 11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이 하루치의 일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치 일한 양만큼을 일할 거다. 결국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애를 연립한 다음 A, C에 관한 식을 만들고 그걸 다시 연립하셔서 A, B, C의 내용을 구하시고 대입 계산해 주셔도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형 2번 문제를 3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다정인의 집에는 화분이 2개가 있습니다. 화분에 있는 식물의 합이 나이가 8살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저희가 화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화분의 나이를 하나를 X 또 하나의 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이 합은 8살이고 나이의 제곱의 합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저희가 34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계산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패턴에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이므로 저희가 여기가 64가 될 거고요. 여기가 34가 될 거고요. 2XY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넘겨주시면 30이 나오게 되겠고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 XY는
15이다. 요렇게 정리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굳이 이걸 한 이유는요. 지금 저희가 사실 두 식물의 나이 차이기 때문에요. x-y라고 하는 애를 알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여기 있는 xy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공식을 하나를 외운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 x 플러스 y가 8이니까 64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xy가 15이니까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가 나온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4이므로 x 마이너스 y는 2나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서 나이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게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저희가 여기까지 계산을 했다면 사실 여기까지도 아니죠. 여기까지 만약에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 y라고 하는 거는 8 빼기 x이므로 y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x의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x의 제곱이 34이므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제곱 플러스 하고 요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x는 3이나 5가 되겠구나. 만약에 x가 3이라면 y는 자연스럽게 5가 돼야겠죠. 그리고 x가 만약에 5라면 y는 자연스럽게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차가 2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방법을 갖고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유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4번 보실 텐데요. 월드컵 축구 경기는 한 팀당 4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개의 팀이 출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읽어 주셔야 될 게 한 팀당 4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8개의 저희가 팀이 있다고 해도 6개, 7개, 8개죠. 지금 여기 팀당 저희가 4개의 국가가 들어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각 팀 내에서는 빠짐없이 서로의 각각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리그전이 진행된다. 리그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경기를 해봐야 됩니다. 4팀 다. 그러므로 4팀 중에서 2팀을 순서 없이 뽑아야겠죠. 왜냐면 A하고 B가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와 B와 A가 경기를 하고 있어요는 똑같은 경기죠. 맞죠? 누구를 먼저 얘기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C2라고 하는 4 곱하기 3에다가 2로 약분한 6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저희가 한 팀당 6경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봤을 때 각 팀마다 2 국가가 선정되며 본선은 토너먼트 경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개의 팀이 있지만 총 뽑는 인원은 16강이겠죠? 총 16팀이 나올 텐데 그럼 저희가 16팀을 봤을 때 지금 다 하긴 어렵기 때문에 8팀을 본다면 여기 있는 인원들만 8명만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4경기 그리고 이 경기를 해야지 8강에서 이만큼을 해야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 토너먼트 방식으로 본다면 저희가 8팀에서
8국가라고 할까요? 네, 국가에서 저희가 봤을 때 넷, 둘, 하나 총 7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16강이라고 한다면 3, 4위전이 없기 때문에 총 나올 수 있는 건 15경기겠죠. 맞죠? 15경기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총 경기 수는요. 지금 6개씩 8 저희가 팀으로 나와 있으므로 6 곱하기 8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15경기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수익이 5만 달러다 라고 했으므로 여기다가 5만이 곱해져 있는 상황의 식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8이고요. 더해 주시면 63이죠. 그래서 63 곱하기 5만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15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 답이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봤을 때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를 빼면 총 인원에서 하나를 빼면 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가 2의 지수 승이어야 됩니다. 2의 지수 승일 때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전승 같은 게 있다면 그때는 직접적으로 세 주셔야지만 맞는 답이 나온다 라는 거까지만 챙겨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형 5번 보실 텐데요. 태석이가 모형집을 만들기 위해 막대기를 자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5등분 하겠죠? 처음에는 5등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 붙여서 저희가 그리고 난 후에 9등분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막대기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등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시 이제 붙여놓고 없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잘리지 않은 것처럼 놔둔 다음에 다시 또 여기를 9등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너무 좀 헷갈리긴 하지만 문제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9등분 했다라고 했고요. 이때 잘린 막대기 중에서 가장 짧은 게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조금 쉽게 풀어야 되잖아요. 맞죠? 쉽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분수를 풀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등분 한 거와 저희가 9등분 한 거의 최소 공배수인 45를 막대기의 길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막대기 길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보고 5등분 한 거는요. 5등분 한다는 건 하나의 길이가 9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9 27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선은 저희가 9등분을 먼저 조금 쓰자면 9등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쓰겠죠. 사실 9등분 같은 경우는 5, 15, 50, 15, 20, 25, 30, 35, 아이고 좀 모자라네요. 40, 45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9등분이 됐다 라고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9, 그리고 나서 18, 그리고 나서 27, 그리고 나서 36, 그리고 45 이렇게 자르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일 짧은 건요 9하고 10 사이에 1이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나서 35하고 36 사이에 1이라고 하는 게 제일 작은 토막이겠죠. 그러므로 이게 저희가 5야 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기 때문에 총 길이는 1일 때 45였으므로 5일 때는 저희가 45에다가 5를 곱한 225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거를 자른다고 했을 땐 최소 공배수를 하면 그래도 분수가 안 나오니까 계산이 조금 더 편하구나 라고 생각해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어도 분수로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 5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유형 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6번은 이제 도표 해석이겠죠.
도표 해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표를 얼마큼 잘 활용하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산을 조금 잘 하냐 못하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다음은 어느 나라 국가의 여행객 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표가 띡 나왔는데요. 사실 이 표가 저희가 이 표를 본다고 뭐 딱히 알 수 있는 게 없죠. 맞죠? 같이 봐야 되는 게 밑에 있는 선지죠. 선지와 항상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만 가서 저희가 문제 풀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와 보셨을 때 5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다 라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 동부 지역의 여행지에서 관광객 수가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증가했고요. 맞죠? 여기 같은 경우도 증가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감소했네요. 그러므로 1번 선지는 저희가 감소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을 관광한 사람들 중에서 남부 지역을 관광한 사람들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서부 지역이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사이에 증가하였다. 남부 지역에서 서부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980분의 300이라고 하는 것과 남부 지역에서 1200분의 저희가 서부 지역이니까 400인 거죠. 이걸 비교했을 때 증가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증가했는지를. 그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를 약분해 주신다면 여기 있는 내용은 저희가 3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여기와 여기의 비율 관계를 봤을 때 3분의 1이라면요. 30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만약에 3분의 1이었다면 저희가 90분의 3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는 98은 9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굳이 직접 나누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대수 비교를 비교해서 어림추산해서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문제도 여기 표에 있는 내용을 갖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표를 조금 잘 봐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딸린 부분, 여기 딸린 부분은요 무조건 문제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쟤를 그냥 주는 경우는 없겠죠. 그랬으면은 안 썼겠죠. 가끔 조건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쓸 때도 있지만 그런 거는 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주어진 애가 있다면 저걸 쓰는 애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꼭 확인하고요. 일부러 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형 6번의 문제는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의 아래와 같을 때 실매입비, 실매입비가 6억 7천만 원이고요. 아파트 크기가 92m 제곱인 형태겠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단 만원 미만 절사다. 그 얘기는 계산이 조금 지저분할 수 있겠군 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셨을 때 실매입비가 이만큼이었고요. 저희가 92m 제곱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형태를 봐야 되겠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실매입비는요 아파트 금액에다가 1점 요 패턴이 나올 건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거래 금액에 곱하기 1점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1.024를 곱한 게 지금 6억 7천이 나왔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걸 알고 싶기 때문에 6억 7천이라고 하는 거는 6억 7천을 저희가 1.024로
나눠주세요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 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 아니면 저희가 2번이겠죠.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 직접 계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계산해 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너무 급하다라고 본다면 저희가 원래는 여기 있는 형태에서의 2.4%가 감소되면 많이 감소하는 겁니다. 많이 감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있는 거에다가 저희가 1.024를 곱해서 이거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2.4%를 줄인다고 한다면 더 많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2.4%인 것 정도, 여기에 2.4%인 것 정도를 계산했을 때 저희가 6억 7천 만에다가 저희가 0.024를 곱하면 3칸이기 때문에 67하고 24겠죠? 여기를 계산해 주신다면 아마 저희가 봤을 때 60하고 08인가요? 네,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줄은 거겠죠? 이만큼이 줄은 겁니다. 한마디로 1608만큼이 줄은 건데 생각보다 많이 줄게 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므로 저희가 요만큼만 만약에 빼준 패턴이 나온다면 답은 봤을 때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림산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저는 실제적으로 먼저 왜 얘가 이걸로 나눴을 때 여기 있는 2.4%를 뺀 것보다 더 클까? 라는 걸 조금 염두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감귤 생산량 및 면적을 연도별로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적절하게 나타낸 그래프는 이라고 했고요. 그래프의 면적 단위는 만 헥타르라고 할 때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걸 조금 염두에 두라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표가 나왔고요. 숫자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보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표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5번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번하고 5번하고 겹쳐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문제를 좀 비교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봤을 때 여기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똑같이 나왔냐?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주어진 표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딱 그걸 봤을 때 솔직히 거부감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어진 형태를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생산량과 여기도 생산량인데 지금 봤을 때 숫자가 조금 다르죠. 맞죠? 일부러 톤과 톤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헥타르와 헥타르 높이도 조금 바꿨고요. 그래도 추세선이라는 거는 저희가 유지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린 부분이 똑같이 틀렸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잘못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 봤을 때 이거의 답은 2번이다 라고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표와 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표와. 그렇기 때문에요. 우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비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배 면적과 감귤 생산량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 적혀 있는 숫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과 저희가 주어진 표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번 내용도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패턴을 봐서 비교했을 때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2017년이 차이가 잘못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유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